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쿠키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션까지 오늘 좀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했던 부분 중에서 이 페이지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던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맞닥뜨리는 내용이라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도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내장 객체면서 지금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해서 전미사로 컨텍스트가 붙었기 때문에 현재 이 JSP 페이지에 컨텍스트를 출력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컨텍스트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얘는 용도가 주로 이 페이지 내장 객체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 컨텍스트에서 또 다른 내장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getSession처럼 얻어낼 때 이렇게 주로 페이지 컨텍스트를 우리가 내장 객체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이놈은 이 컨텍스트는 내장 객체입니다. 내장 객체이고요. 이거 뭡니까? 현재 JSP 페이지에 컨텍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의미한다. 그래서 아울러 이 페이지 컨텍스트의 용도는 다른 내장 객체를 우리가 구하거나 얻거나, 그렇죠, 구하거나 혹은 페이지의 흐름을 제어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제어, 그리고 또는 에러 내용, 에러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낼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서 하나인 지금 내장 객체를 지금 구하고 있죠. getSession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어요. 보시면 페이지 컨텍스트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내장 객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는 게터가 전부 다 있어요. get해서 우리가 뭐 어트리뷰트라든지 뭐 getError 데이터, getContext, ELContext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게터들이 존재함으로써 현재 컨텍스트에서 내장으로 생성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내용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뭡니까? 스코어에서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코어 리절트로 가서 여기서 이제 get 방식으로 보내냐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 뒤에 가면 우리가 send redirect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send redirect는 이렇게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들은 일로 클라이언트는 이쪽으로 리퀘스트를 하죠. 맞나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스코어에서 우리가 점수를 입력을 하면 그 점수가 스코어 리절트로 넘어갔죠. 그런데 send redirect를 하니까 우리가 따로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세션을 얻어가지고 값을 안 남겨, 즉 set attribute, 세터를 호출해서 지정을 하지 않으니 패스나 not 패스로 빠졌을 때 그 값이 null이었죠. 예, 어제 봤단 말이죠. 그게 이제 send redirect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스코어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스코어 리절트 이놈은 받아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이제 응답을 그냥 해줍니다. 그냥 내가 응답을 하는데 여기에서 리스판스를 했죠. 그죠? 맞죠? 응답을 가시적으로 해줘요. 이쪽으로. 해주고 여기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면서 얘는 send redirect를 통해서 뭡니까? 또 다른 페이지인 패스나 not 패스로 이동을 하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서 이 여기에 첫 번째 요청했던 리퀘스트 객체하고 리스판스 객체는 관계를 끊었으니까 얘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고 여기서 다시 send redirect를 해서 이쪽에 패스로 가든 아니면 이쪽에 not 패스로 가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넘겨주면 이 리퀘스트 객체하고 같이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야 데이터의 유효성이 보장이 되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세션에 담지 않으니까 널로 출력이 됐다라는 것은 이거와 통신을 할 때 이 리퀘스트 객체는 이미 소멸이 돼버린 거고 결과론적으로 얘가 이 페이지로 send redirect를 해주면서 결과론적으로 얘하고 이제 돌려줄 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새로운 리퀘스트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세션에 담지 아니하면 이렇게 새롭게 이제 리퀘스트 객체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됨으로 인하여 아까 우리가 이제 어제 해봤던 것 중에서 널 값이 그렇게 출력이 되는 이유가 리퀘스트 객체가 담고 있던 리퀘스트는 이미 소멸이 돼버렸고 새로운 리퀘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어제 널과 같이 출력이 됐던 겁니다. 이런 거에 send redirect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포워딩 기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포워딩은 또 다른 페이지로 우리가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위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걔는 페이지를 딴 데로 보낼 때 이 리퀘스트를 살립니다. 이 리퀘스트를 살려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놈의 근본이 뭐예요? HTTP 서블릿 리스판스예요. 그죠? 아닌가요?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거의 클래스는 send redirect의 클래스는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로 포워딩을 하게 되면 죽는다고요.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이거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나중에 우리가 18장에서 배울 건데요. 한번 보시면,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가 있죠. 그죠? 이놈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리퀘스트 객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는 그 컴포넌트에서 똑같은 속성을 다 리퀘스트에 다 담겨 있으니까 위임을 하더라도 이걸 재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HTTP 서블릿 리스판스 안에 있는 send redirect가 있죠. 맞죠?
있잖아요. 이 샌드 리다이렉트는 자, 요청을 클라이언트가 이쪽으로 했단 말이지. 우리로 치면 이게 스코어고 이게 스코어 리절트야. 맞죠? 그런데 얘는 다시 리다이렉트를 해서 응답을 합니다. 잠깐 응답을 하고 얘네들 둘이는 죽어버려요. 새로운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스가 되고 나패스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지금 설명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샌드 리다이렉트를 쓰든 무엇을 이제 페이지를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계속 샌드 리다이렉트를 사용하실 텐데, 혹은 우리가 JSP의 액션 태그 중에서 포워드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페이징을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이거를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이게 왜 널이 나오지? 그런 리퀘스트가 새로 생성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때는 아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세션에다가 혹은 쿠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놔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뭡니까? 리퀘스트, 그죠? 리퀘스트 디스패처 이 클래스에서, 그죠?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얻어서, 그죠? 이래가지고 보내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된다고요.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 인터페이스는 지금 가보면 얘는 어디 있나요? 밑에 좀 내려보면 메서드 중에서 어디 갔나요? 여기에 포워드가 있죠,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넘겨주는 겁니다. 페이지를 포워딩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이건 이제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워드 내용을 갈 때 이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하고 이거는 둘 다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뭐 어때요? 해볼까요? 자, 리퀘스트 디스패처는요, 우리가 서블릿 컨텍스트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죠, 그러면.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렇게 X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get 서블릿 컨텍스트를 통해서, 자,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 이게 있을까요? get 서블릿 컨텍스트가 있네요. 그죠? 네, 이 서블릿 컨텍스트를 얻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리턴 타입이 서블릿 컨텍스트다. 그죠? 네, 서블릿 컨텍스트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이걸 컨텍스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죠. 리퀘스트. 이렇게 받아주면, 이 컨텍스트 객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객체, 컨텍스트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get dispatcher, get 뭡니까? request dispatcher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URL 경로를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URL 경로를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 요렇게 패스를 이제 패스를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을 텐데 패스를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자, 여기 위에다가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위에다가 좀 뺄까요?
선언부에다가 이게 너무 깊이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리퀘스트 객체를 우리가 선언부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죠. 서블리 컨텍스트로 얻어내야 되는데, 내장 객체 중에서 그걸로 얻어내도 되겠구나. 잠깐만요.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이용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우리가 pass.jsp죠.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했고, 그리고 redispatcher forward에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같이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션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널널이 떠야 될 거예요. 60점 이상으로 간다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겟 방식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자, 어디 갔나? 이걸로 해놨구나. 이렇게 있으면 홍길동 67점 확인하면 왜 이래? 스코어 리절트를 하면서 예외가 발생을 했다. 어디서? 죄송. 자, 이거 할 때, 스코어 리절트를 할 때, 요거를 이제 경로를 지정해 줘야 돼. 그래서, 자, 어디 갔나? 다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널이 안 뜬단 말이죠. 그대로 동일한 객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션에 저장도 안 했어. 쿠키에도 저장도 안 했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그럼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백으로 돌아가서 합격 확인해 보면 널이 나온단 말이지. 이해합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 가서 하면 된다는 거죠. 여튼 이거는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알겠죠? 예, 되고요. 여기에서 샌드 리다이렉트를 통하면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더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겟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보내려 그러면 이렇게 인코딩을 다시 재차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세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저장해 놓으면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예. 이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보딩할 때 그때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스코어하고 스코어 리절트, 패스, 나 패스 이제 이해하시죠? 예.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끊고요.